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하는 또 독특하지 기특하지 시간입니다. 발명왕을 꿈꾸는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일반 학교에는 발명 수업이 없고 또 발명 학원 같은 것도 따로 없다 보니까 어디서 발명을 배울지 막막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발명 영재들을 CEO로 키워주는 발명 교육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이 배출한 창업가 한 분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휴문랩의 조현상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휴문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현상입니다. 네, 휴문랩은 어떤 회사일까요? 저희는 이제 코딩이나 메이커 교육을 저희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고객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에듀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게 또 에듀테크인데 발명을 꿈꾸는 사람은 많지만 참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발명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로봇 공학자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이 로봇 공학자라는 꿈이 조금 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연치 않게 학교 게시판에서 이 발명대회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이제 그 당시 대회가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라는 대회였고 거기에 이제 한번 나도 출품을 한번 해봐야겠다. 우연치 않게 해서 이제 출품을 하게 되면서 제가 수상을 하게 됐었죠. 참 발명을 그런 걸 본다고 쉽게 또 참가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참가하게 된 계기가 참 궁금해요. 이제 눈이 많이 왔던 날이 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학교를 이제 지각하게 될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버스에서 밖에 이제 어떤 학생이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눈이 오는 날이요. 네, 눈이 오는 날.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계속 이렇게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나는 해결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전거용 스노우 체인을 개발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발명을 하게 되었어요. 아, 참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일상에서 뭐 관심을 갖는 게 발명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 듣는데요. 발명가로서 크게 성장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이 자전거용 스노우 체인을 이제 개발하게 되면서 좀 다양한 발명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발명 대회를 나가고 수상을 하게 되면서 우연치 않게 이제 발명진흥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원을 알게 되었어요. 네, 대표님 말씀 잠시 후 2부에서 좀 더 이어 듣겠습니다. 네, 휴문랩의 조현상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아까 발명가로서 크게 성장하게 된 계기 이야기하다가 넘어갔는데요. 계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자전거용 스노우 체인을 좀 개발하게 되면서 이제 발명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발명 활동을 하던 도중에 이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원이라는 사업을 알게 되었었어요. 2009년도에 이제 시작을 한 사업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일기 교육생이 선발이 되게 되면서 좀 발명가로서 크게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 차세대 기업인 교육원에 대해서 조금 살짝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전국에서 80명 정도 이제 학생들이 선발이 돼요. 그 선발이 된 학생들이 2년간 지식재산 기술 기반으로 창업과 기업가 정신 또 그리고 이제 미래기술 교육을 접하게 되면서 다양하게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좀 그 과정에서 제가 또 발명가로서 창업가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기는 해요. 당시에 또 수상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작품들로 수상하신 건가요? 제가 지금 다양한 발명품을 가지고 전국대회에서 금상, 은상, 동상 등 좀 다양한 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용 스노우 체인과 레이저 디지털 각도기라는 발명품이에요. 디지털 각도기요? 네. 그 디지털 각도기는 이제 디지털 포인터와 그다음에 각도기를 결합한 제품으로 이 포인트를 가지고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기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이제 직접 전자제품을 구입을 해보면서 시중의 전자제품을 이제 분리하고 다시 재분해하고 그다음에 제작해 보면서 조금 시제품을 완성을 했었어요. 그 시제품을 가지고 완성도가 높은 시제품이어가지고 그 결과로 제가 이제 금상을 수상하게 됐던 계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발명가로서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창업가로서의 꿈을 키우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창업가의 꿈을 꾸게 된 거는 이제 군복무 이후에 이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원에서 이제 심화 과정을 수강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당시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이 4주간 시드머니 300만 원을 가지고 이 5명의 팀을 꾸려서 이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제품을 만들어 보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업 계획서나 IR 발표를 진행하면서 제가 좀 막연하게 이 창업가라는 꿈을 꾸게 됐는데 실제로 이 4주 동안 이 창업가의 모의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면서 좀 기업가라는 꿈을 꾸게 되었었어요. 이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원, 이곳이 되게 대표님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배우고 나면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발명품들도 나왔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발명품 어떤 게 있나요? 이제 그 당시에 심화 과정에서 제가 만들었던 이 IoT 식물 관리 기기인데 혹시 식물을 키워보신 적 있으실까요? 식물 물 주는 것도 참 어렵고 이걸 많이 주는 언제 줘야 되는지 항상 물 때문에 문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관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물을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키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때 당시에 개발을 했던 거는 식물에 사람의 표정을 좀 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식물의 상태를 이 사람의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고 식물의 데이터 상태를 기계에 내장되어 있는 이 카메라 센서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발명품을 개발하게 됐었죠. 그러면 이제 식물 죽이는 걱정부터 그래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식물 관리 기기인데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느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특허 출원도 진행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기업에서 이 발명품에 이 특허를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왔던 적도 있습니다. 참 창업 과정이 이제 궁금해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심화 과정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이 IoT 기기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코딩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됐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예전부터 발명이 무언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좀 제작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제 앞으로 이런 IoT라든지 뭐 스마트 기기를 만들려면은 이 코딩이라는 것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이 코딩 공부를 좀 많이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거를 좀 교육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또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 창업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설립하게 됐었죠. 지금 하고 있는 교육 브랜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휴먼랩은 총 현재 4가지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나 교육기관의 코딩 교육, 그다음에 저희가 교보제를 납품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휴먼랩 메이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네이버에 모두를 위한 코딩 커뮤니티라는 카페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코딩 커뮤니티 줄여서 코뮤니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뮤니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그 니즈를 바탕으로 저희가 코드메이트라는 플랫폼 비즈니스도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올해 저희가 6월에 오픈한 이제 휴먼넷 코딩이라는 교육센터도 같이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들 하고 계시는데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현상 대표님에게 발명이란 뭘까요? 사실 이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고 제가 밖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발명은 저한테 이제 약간 스타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발명은 추상적인 생각을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구체화해가는 과정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발명이 항상 제 뜻대로 완성되지는 않지만은 이 수많은 시도를 제가 계속 진행을 하면서 항상 이 시작에서 발명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앞으로 약간 실패나 성공을 계속 거듭하는 약간 발명이 저한테는 약간 스타터의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모든 일들의 시작에 발명이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발명과 또 창업 꿈꾸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스타트업 관심 있는 사람들 많으시니까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조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25살 때부터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요즘 정말 고등학생들도 창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대 초반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창업을 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완벽한 발명품이나 기업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완벽함을 추구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이제 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뭔가 제품의 고객의 목소리라든지 그다음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계속 개선점을 찾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발명과 창업을 두 마리 토끼를 좀 다 잡을 수 있는 능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5년째 저희가 운영 중이긴 한데 네네. 그러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완벽함을 향해서 나아가긴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기보다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좀 얼마 전에 인상 깊은 경기를 봤어요. 네. 저희 이제 육상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상혁 선수가 이제 은메달을 네. 획득하게 됐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좀 보면서 이제 높이뛰기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네네. 이제 1cm라도 더 높게 뛰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저희 휴먼넷도 마찬가지로 더 높게 뛰기 위해서 사실 지금은 단단해지고 있는 시기이긴 해요. 네네. 그러면서 뭔가 저희 팀만의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 고객들한테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좀 거듭나고 싶고요. 이제 5년째가 됐으니까.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는 이제 코딩 교육을 좀 넘어서서 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좀 선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에듀테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네, 완벽함보다 이제 세상에 없는 서비스 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려는 의도가 되게 돋보이는 대표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휴먼랩의 조현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